대부분 비타민C를 감기 예방용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20년 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병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의사지만 솔직히 이 부분은 많은 동료들이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담한 수많은 환자들 중 비타민C를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3,000mg씩 복용하면서 오히려 속 쓰림을 겪었고, 어떤 분은 하루에 20mg도 안 되는 저용량을 먹으면서 왜 효과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용량, 타이밍, 조합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먹는다면 아무리 비싼 비타민을 사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치매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정보라는 점 지금부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환자에게 처방하는 비타민C 복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이로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했던 환자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50대 중반 남성이셨고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피로감이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 하루에 2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용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한 번에 2000mg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셨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특히 한 번에 고용량을 섭취할 경우 몸은 필요 이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하루 섭취량이 2000mg을 넘을 경우 체내 흡수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위장장애와 신장결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양이라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000mg씩 섭취할 경우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염증 수치가 안정화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환자에게 일단 아침 식후에 500mg, 점심 식후에 다시 500mg씩 나누어 복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민C를 복용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환자분은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전보다 피로감도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이 비타민C의 핵심 작용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다수의 논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환자군에게 매일 500에서 1000mg의 비타민C를 3개월간 섭취하게 했을 때 C- 반응 단백질 수치가 평균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피로 수준이 아니라 전신 염증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과 직결되는 지표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으로 기억력 저하와 함께 경미한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병이 없다 보니 병원 진료도 자주 받지 않았고 본인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분이 치매를 걱정하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그 과정에서 영양소 섭취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기준 이하였고 식단에서 채소 섭취량도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비타민C 보충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뉴런 손상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낮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기억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해마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비타민C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여성 환자분에게는 하루 500에서 800mg 정도의 저용량을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했고 평소 식단에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추가했습니다. 복잡한 처방도 없었고 비용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제품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놀랄 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헷갈리던 증상이 줄었고 반복적으로 하던 말 실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이게 비타민C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족했던 비타민C를 채워주자 뇌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팁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비타민C는 하루에 최소 500에서 1000mg 정도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 직후 또는 간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커피나 홍차, 탄산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흡수율을 높이고 싶다면 비타민C 단일제보다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과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일과 채소로 비타민C를 섭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렌지 한 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평균 50에서 8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루 1000mg을 채우려면 오렌지를 10개 이상 먹어야 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나 당분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섭취 방법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보충제의 형태로 꾸준히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례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먹는 비타민C가 아니라 제대로 먹는 비타민C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실제 사례를 통해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그렇게 먹어야 하는지, 비타민C가 당뇨, 암, 치매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감기 예방제 또는 피로의 복제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비타민C를 훨씬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의 예방과 회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C와 당뇨의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몸 전체에 만성 염증 반응이 퍼지기 시작하고 혈관이 손상되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때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주의 모나시 대학교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2개월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0에서 20포인트가량 감소했고 혈관 염증 지표 수치 역시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수도 개선되었는데 이는 비타민C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당뇨 관리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실생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당뇨 전 단계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은 아침에 식사 후 비타민C 500mg, 오후에 다시 500mg을 복용하면서 꾸준히 혈당 수치를 기록해보는 것만으로도 체내 반응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비타민C는 직접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진 않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C가 당뇨에 이로운 이유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은 정상 세포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며 통제되지 않고 자라나는 질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불안정한 분자가 세포를 공격하고 그 결과로 DNA가 손상되며 암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타민C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가 특정 유형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일반 복용 형태가 아닌 정맥 주사 형태로 고용량 투여했을 때 종양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자멸사, 즉 세포 스스로 죽는 현상을 유도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의료 감독 하에서만 가능한 치료법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비타민C 역시 꾸준히 혈중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은 체내 활성산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비타민C는 꼭 필요한 일종의 세포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이 하루 1000mg 이상인 그룹에서 피부암 및 위암 발병률이 각각 30% 이상 낮았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매는 뇌세포의 퇴화로 인해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점점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뇌는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산소를 사용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에도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즉, 뇌세포는 산화 손상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때 비타민C는 뇌 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막고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뇌척 수액을 검사한 결과 비타민C 농도가 일반인보다 평균 35%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비타민C 수치와 인지기능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특히 기억력과 판단력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자 혹은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하루 1000mg 이하의 비타민C를 나눠서 복용하시고 항산화 식품인 블루베리, 녹황색 채소, 견과류와 함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셀레늄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결과도 있으므로 복합영양제 선택 시 이 조합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 그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지켜주는 다중 역할을 하는 필수 항산화제입니다.
문제는 비타민C가 좋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왜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 변화가 생기도록 도와드리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당뇨의 조용한 염증을 막고 암세포의 변이 환경을 차단하며 치매엔 뇌세포 손상을 늦춰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무기입니다. 어떤 영양제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정확한 섭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냥 아무 때나 비타민C를 삼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복용 타이밍과 용량을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앞서 비타민C가 당뇨, 암, 치매와 같은 질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복용하기 위한 실전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 실제로 비타민C를 섭취할 때 놓치기 쉬운 실수들,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복용 전략,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잘못 먹으면 안 먹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기억하셔야 진짜 제대로 먹는 비타민C가 됩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비타민C를 공복에 한꺼번에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2-3,000mg 이상의 고용량 제품을 한 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비타민C를 복용하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 메스꺼움, 심한 경우에는 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해도 체내 흡수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영양학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하루 1000mg 이하의 용량을 나누어 복용할 때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는 아침과 점심 또는 아침과 저녁으로 500mg씩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복용 타이밍과 식사와의 관계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빈속에서 먹을 경우 흡수가 불안정하고 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식사 직후 또는 간단한 간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500mg, 점심이나 오후 간식과 함께 500mg을 복용하면 이상적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고령자 분들은 이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위염으로 고생하면서도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공복에 고용량 비타민C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증상이 악화되어 약을 중단해야 했고 이후 복용 시간을 식사 후로 조정하자 증상도 호전되고 효과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흡수를 방해하거나 떨어뜨리는 음식과 음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커피,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에서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시키며 동시에 위장을 자극해 흡수율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나 홍차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비타민C 복용과 카페인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비타민C를 복용하고 커피는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의 형태와 조합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C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정제형, 분말형, 액상형 등 다양한 제형이 있고 순수 아스코르빈산 형태부터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복합형까지 성분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선택 기준은 간단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버퍼드 비타민C라고 불리는 완충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산도를 낮춰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함께 함유된 복합 제품은 비타민C의 흡수를 돕고 항산화 효과를 더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복합형 비타민C를 섭취한 실험군이 단일 아스코르빈산을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유지 시간이 평균 30% 이상 길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비타민C는 또 다른 영양소들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할 경우 항산화 시너지 효과가 증폭되며 철분의 흡수율도 높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 마그네슘과는 복용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미네랄은 비타민C와 동일한 수용성 환경에서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아침과 저녁 시간대를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복용 중단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복용해보고 효과가 없어요 라며 중단하십니다. 그러나 비타민C는 당장의 증상을 개선하는 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축적되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 강화가 핵심입니다. 최소 2주에서 4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체내 환경에 변화가 생기며 혈중 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단기적으로 고용량 복용한 실험군은 큰 효과가 없었지만 3개월 이상 저용량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피로 회복, 인지기능, 피부 개선 등 다양한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비타민C 제품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가격이 만원이라고 해서 품질이 낮은 것은 아니고 2, 3만원짜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제품의 형태, 함량, 추가 성분, 브랜드 신뢰도를 모두 고려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제형이라면 너무 크지 않아 삼키기 쉬운 제품인지, 분말형이라면 물에 쉽게 녹는지, 함량이 500mg인지 1000mg인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버퍼드 타입 또는 리포솜 비타민C처럼 장까지 도달해 흡수를 돕는 형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비타민C 복용의 핵심은 용량을 나눠서 식사 직후에 카페인과 간격을 두고 복합 성분 제품을 선택하며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비타민C가 주는 진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습관처럼 사놓고 구석에 쌓여있는 비타민, 오늘부터는 다르게 드셔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복용 습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핵심 포인트까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더 이상 그냥 비타민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는 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복용법으로 건강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평소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가족, 감기 달고 사는 직장 동료,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부모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전파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동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고쳐야 할 양치 습관, 특히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치명적인 실수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치아보다 더 중요한 게 잇몸입니다. 치과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